도5장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든다. 근주자적.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고다진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질환지교. 지초와 난초라는 향기로운 꽃의 어울림을 말해서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굳이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수어지교, 관포지교, 문경지교, 교칠지교, 막역지우, 금란지계, 백아절현, 중마지우. 그렇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인연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본이다. 내가 가진 모든 사고, 언어, 행동, 가치, 물건, 재산은 모두 인연의 결과다. 그렇다. 그 모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생성된 것들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고 함부로 사귀지 않으며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된다. 땅,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느냐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는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위안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는 없다. 그가 부모를 잃었다는 말을 할 때 자신도 부모를 잃었을 때의 느낌은 공감되겠지만 그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른 것이기에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대에게 나 역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최악이다. 상대가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의 대화의 방향을 바꿔 맥을 끊게 한다.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기에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대화란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것은 교류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1장 한국 사회의 불편한 모습들. 연극 공연장에서 매번 불편한 모습을 본다. 공연 중에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이유로 앞자리 관객의 외모를 빗대어 흉을 보거나 함부로 반말을 해대며 놀리기 일수다. 일부 코미디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일이 흔하다. 너 그 동네에서 얼마나 살았어? 몇 살이야? 넌 얼굴이 왜 그따위야? 수술 잘 됐다. 어제 둘이 뭐 했어? 하는 말들은 모욕에 가깝다. 사진 찍을 때, 자, 손 한번 들어주시고 다 같이 화이팅 외쳐주세요. 단체 사진 찍을 때 듣는 소리다. 파이팅! 외국에선 이 영어 낱말이 응원이나 격려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세상은 한 번도 기품 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존중해 준 적이 없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며,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한 적도 없다. 품위를 갖출 때야 비로소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친절이 몸에 배어야 사람들이 허물없이 따르며, 배려함으로 모든 이의 호의를 얻어낸다. 이보다 더 강렬한 사회적 성공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8장 칭찬과 비방에 담대해질 때. 날아다니는 모든 것은 눈에 띈다. 돌도 날아오고 화살도 날아온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화살이 날아오는 이유는 날고 있는 그 자체가 이유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고 눈에 띄기 때문에 화살을 쏘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가 없이 화살이 날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은 누군가 떨어뜨리려 하기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볼테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라고 말했다. 갖은 수단으로 누군가 자신을 헐뜯더라도 같이 대응하거나 더 모질게 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비방과 비난에 맞대응하는 그것이 그들의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9장 실수에는 사과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어기지 마라.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다. 일반적인 민사와 형사인 세상의 법이 있고, 두 번째, 사회의 통속적인 규범을 다루는 도덕적인 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자연의 법이 있다.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법도 어기지 말기를 바란다. 법을 어겨서 생기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사나 형사 혹은 도덕적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칠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과가 된다. 첫째, 그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다. 둘째, 실제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한다. 셋째,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이다. 넷째, 과오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다. 다만 용서를 요구하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상대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요청할 일이 아니다. 대한항공과 딸의 사과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담기지 않았다. 내용은 제 잘못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과했는데 거기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담기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유감이다 라고 사과하는 것이다. 유감이라는 단어에는 주어도 목적어도 없다. 누가 유감인지 무엇이 유감인지 알 수 없다. 잘못 그 자체를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사과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어쩌면 사과할 수 있는 잘못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세상의 법과 도덕적 법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연의 법은 사과를 해도 용서하는 법이 없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 자연을 훼손하는 일과 같은 잘못에는 용서가 없고 그 처벌이 확실하며 보상을 할 수도 없기에 대가의 요구가 가혹하다. 10장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 마음이 빠진 숨김없는 바르고 고듬은 날카로운 부엌칼과 같다. 상대를 위해 요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다. 마음도 몸처럼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흔적이 오래 남는다. 솔직함에 마음이 빠지면 말은 칼이 된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을 충고로 부르든지 고언으로 부르든지 농담으로 부르든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르든지 상관없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참견일 뿐이다. 언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말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직함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예의를 차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솔직함이 제대로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거짓과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게 말하는 솔직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니 부디 어줍잖은 충고로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말 것. 1장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의 가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실망하는 것은 내가 그려왔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변한 것도 아니다. 남편이나 친구에게 베푼 정성이나 신의가 보답으로 돌아오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가를 기대하는 모든 선행은 실망하기 마련이다. 선행은 그 선행으로만 끝나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키우는 재미로 보상이 끝나야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인 행복은 기대와 더불어 이기적인 집착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고 상실의 고통을 느낄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을 떠나게 된다. 결국 기대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공식이다.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좋은 것이야 있겠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함이나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잘못에 대한 후회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챕터 4 충고? 글쎄,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충고는 그리 쉽게 찾을 수 없다. 나는 여러분께 함부로 충고하려 들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날계란도 채에 걸으면 힘줄이 나온다.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해도 몇 개의 질투와 몇 개의 자랑과 많은 주관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사랑한다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다. 때때로 가장 좋은 충고는 침묵.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거는 모르겠다. 두 번째이다. 나는 여러분께 딱 두 가지만 충고하고 싶다. 절대로 충고하지 마라. 그래도 충고하려면 세 문장 안에 끝내라. 이다. 이 글이 짧은 이유다. 챕터 6. 성공의 권리가 있듯 실패에도 권리가 있다. 실패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 긍정적인 느낌도 든다. 그 실패로부터 그가 얼마나 달콤한 열매로 익게 될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과일은 익기 전에 먹으면 쓰거나 떫다. 성공이란 열매도 실패를 지나야 달고 향이 난다.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조차 하지 못한 초라한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할 뿐이다.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챕터 8. 생각의 비밀. 물질은 생각이 눈에 보이게 된 상태일 뿐이다. 사람의 모든 성공도 결국 생각에서 시작돼 현상이 되고 물질화된 결과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번 한 번만 이 안에 모인 동기들을 친형제자매처럼 받아들여 볼 것을 권한다. 더불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시간을 서로를 위해 사용해 보라고 강력히 권한다. 결국 행복과 건강, 기쁨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각의 결과다. 내가 생각을 옳게 쓰면 나는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을 옳지 못하게 쓰면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선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는 것도 모두 이 생각의 쓰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우주에 뿌려진다. 그 에너지는 세상에 흩어져 자신이 품은 생각의 근원을 따라 안착될 만한 곳으로 나간다. 그리고 뿌려진 그 마음을 따라 선이나 악의 형태로 고요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은 슬픔을 아우르고 기쁨을 더하고 행복과 건강이라는 선물과 함께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다. 내가 내 학생들에게 이번 한 번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며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 40이나 50이 다 되어 이 원리를 배우는 건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배우지 못한 누군가에 비하면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사실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고 생각의 비밀이다. 이것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우주를 품에 안는다. 인과의 법칙. 챕터 10. 세상에게 가장 큰 영향력, 선함의 힘. 하찮고 가벼운 친절이란 없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일, 산책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온 사람에게 화장실을 먼저 양보하는 일, 물건을 사고 나서나 세탁소에서 계산하고 나오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잘 먹었습니다 라고 크게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일, 편의점 직원의 인사에 함께 인사해주는 일, 이런 모든 행동은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무한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정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씀을 했다.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은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진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특히 가진 자, 이긴 자, 높이 올라선 자들의 친절은 그 효과가 더 넓고 크다. 이들의 친절에는 의도가 없기에 관용이 되며 선의가 그대로 묻어나서 그 향이 깊다.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유혹적인 감정은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이다. 챕터 12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공부하듯 음식을 먹으러 다니거나 먹은 음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생당근 쪼가리를 씹을 때 나오는 깊은 향이나 반찬 한 가지 깔끔하게 놓고 먹는 저녁 식사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을 위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욕망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집, 더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게 된다. 욕망이 끝나지 않으면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다 줘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을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데서 출발한다. 욕심과 욕망을 줄이는 순간 행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태어나서 벌어놓은 모든 것은 소멸된다. 소멸되는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행복은 영속적인 것을 찾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를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사회적 성공이 행복의 열쇠는 아니다. 행복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집이나 새 차를 살 때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많은 돈을 벌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기쁨이다. 행복은 기쁨보다 고결한 마음의 상태다. 행복을 느끼면 차나 집이 없어도 시합에 져도 돈이 없어도 여전히 기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천사를 만나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사가 될 때 행복한 것이다.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가지고 이타적 행동으로 타인의 슬픔과 기쁨에 공감할 때다. 나는 언제든지 누구와 얼마든지 어디든지 시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자유와 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도전을 즐기고 남을 도울 능력과 시간이 있고 궁극적인 가치와 진리에 여전히 목마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6장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 챕터 1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노자에 천지불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다. 인자하지 않기에 슬픔과 억울함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네, 이상 더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 마무리입니다.